실크로드의 도시 가운데 빠질 수 없는 곳이 부하라입니다. 도시 전체가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고 할 정도로 부하라는 우리의 경주와 같은 곳입니다. 부하라는 사마르칸트와 더불어 우즈베키스탄에서 가장 풍부한 유적과 문화, 예술 전통을 간직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저는 첫날 타슈켄트에서 자고 둘째 날 기차를 타고 부하라로 이동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기차도 몇 등급으로 나뉘는데 우리나라 KTX와 같은 아프라시업 열차는 미리 예매하지 못해 완행열차와 같은 기차를 예매했습니다. 아프라시업 열차는 보통 한 달 전에 미리 예약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타슈켄트에서 부하라까지의 기차 시간이 7시간 33분으로 인천에서 타슈켄트로 이동하는 비행기 시간과 별반 다름없습니다. 기차 안에서 우즈벡 관광청에서 사진작가로 일한다는 하요시라고 하는 30대 친구를 만나 번역기로 수다를 떨고 이 친구의 환대로 부하라 기차역에서 숙소까지 무료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여행은 도시도 풍경도 좋지만 제일 좋은 것은 사람과의 만남과 부대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제가 예매한 완행열차는 두 사람이 한 객실을 쓰는 편안한 공간이었지만 더워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에어컨이 나올 듯 말 듯 멈추면 그나마 작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부하라에서 사마르칸트에서 타슈켄트로 가는 아프로시업 열차는 너무나 쾌적하고 시원했습니다. 부하라 관광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라비하우즈는 1620년에 조성된 인공 연못으로 여름철에는 연못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뽕나무 그늘이 여행객들에게 쉼터를 제공하고 지금도 밤에는 많은 관광객들이 연못 주변의 식당에서 음식을 먹으며 망중한을 즐기고 있습니다. 라비하우즈 부근의 해학적인 모습에 라스레딘 호자 동상이 있습니다. 호자는 선생님이나 형제를 의미합니다. 신발은 벗겨지고 나귀와 나귀를 탄 호자가 걷고자 하는 방향이 서로 다른 것 같기도 한 그의 얼굴은 익살스럽습니다. 13세기에 튀르키예 땅에 살았던 인물인데 이슬람 여러 지역에 라스레딘 호자의 동상이 있습니다. 중국 신장에서도 어느 유튜브가 소개한 라스레딘의 동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인생길에서 죽어라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쉼이 있는 인생, 위트와 해악이 넘치는 라스레딘을 떠올려 봅니다. 라스레딘 호자 동상 뒤에는 부하라 강국 시절 지어진 나디르 다반데기 마드라스가 있습니다. 이 마드라사 정문에는 상스러운 새인 후마 두 마리가 태양을 향해 날아가는 모습이 그려져 있고 태양 안에는 사람의 얼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우상숭배 금지의 교리 때문에 동물이나 사람의 얼굴을 그리지 않는 이슬람교에서는 예외적인 표현입니다. 이미 소개한 사마르칸트의 시르도르 마드라사에는 사자와 태양의 문양이 여기에는 사자 대신 후마라는 새가 그려져 있습니다. 부하라의 상징은 칼란 미나렛입니다. 13세기 징기즈칸이 부하라를 침공했을 때 파괴되지 않은 두 곳 가운데 하나라고 합니다.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큰 높이인 46.5m의 미나렛입니다. 미나렛은 아잔이 하루에 5번씩 이슬람 예배를 알리는 장소로 사마귀 여행자들에게 이정표 역할하는 등대가 되기도 했고 적의 동향을 감시하는 탑으로도 때론 이곳에서 사형을 집행하는 장소로도 사용했다고 합니다. 부하라에서의 인상 깊은 곳은 아르크 성입니다.
축조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7세기에 이 성체에서 아랍군과 싸웠다고 하는 문헌 기록이 있다고 하니 7세기 이전에 축제된 부하라에서 가장 오래된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 위로 올라가니 부하라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성은 사람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깃든 곳입니다. 어떤 지배자는 성을 지키기 위해, 어떤 지배자는 성을 뺏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공성전이 있었을까요? 이 성을 만들고 보수하기 위해, 이 성을 지키고 빼앗기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었을까요? 성은 눈물이고 피입니다. 우즈베키스탄의 대표적인 실크로드 도시는 제가 소개한 사마르칸트와 부하라, 그리고 히바와 타슈켄트입니다. 제가 히바를 가려고 이모저모 궁리를 했지만 시간이 맞지 않아 포기했습니다. 우즈벡의 수도인 타슈켄트를 잠깐 소개하고 키르기스탄으로 가겠습니다. 과거 이곳을 서국이라고 부르며 서구대인들이 세운 대표적인 국외의 도시 국가 중 하나로 분류하였습니다. 8세기 초 아랍의 지배에 들어가면서 종교적으로 이슬람화됩니다. 1991년 소련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현재의 타슈켄트는 우즈베키스탄의 수도이자 인구 약 300만 명의 중앙아시아 최대 도시입니다. 1996년 10월 18일 아미르 티무르의 탄생 660주년을 기념하여 개관한 티무르 역사박물관은 몽골 전통 가옥인 게르의 이미지를 형상화하여 건축하였습니다. 티무르 박물관은 몽골, 튀르크, 이슬람적인 요소를 모두 갖춤으로 우즈베kin의 모체가 된 몽골, 튀르크, 유목민족의 현대적 성소와 같은 느낌을 주는 건축물입니다. 이곳에 들어서면 정면에 있는 벽에 거대한 세미라가 있습니다. 아미르 티무르의 일생을 그린 위대한 창조자라는 세미라 벽화입니다. 타슈켄트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초르스 바자르입니다. 초르스는 페르시아로 교차로라는 의미로 실크로드의 교차로에 있는 시장이란 뜻입니다. 이곳에는 과일, 채소, 빵, 향신료 등의 식료품 등 다양한 물품을 판매하고 있어 우즈베키스탄 주민들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장소이며, 이곳에 오면 실크로드 시대의 옛 정치를 느낄 수 있습니다. 시장은 어느 곳이나 삶의 역동성과 에너지를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구시가지에 있는 하즈라트 이맘 콤플렉스는 이슬람의 다양한 건물이 하나의 단지로 형성되어 있는 곳입니다. 규모도 압도적이고 16세기에 건축된 역사적인 건물의 집합체입니다. 메가시티 파크의 분수쇼도 가볼 만합니다. 저녁 9시에 시작하여 약 10분 정도의 쇼를 보기 위해 약간의 과정을 보태 인산인해였습니다. 메가시티 파크는 부야성의 관광지입니다. 멋진 분수쇼를 강추합니다. 중앙아시아 인문학 여행은 실크로드 역사와 문화를 공부하는 여행이기도 하지만 맛집 투어는 빼놓을 수 없는 여행의 기쁨입니다. 특별히 우즈베키스탄 과일의 당도는 상상 프로입니다. 수박에 담긴 엄청난 수분의 당도, 메론과 사천격인 드냐의 부드러운 식감, 청포도의 새콤달콤, 말린 과일 또한 죄의 절제를 무장해제시켰습니다. 우리나라 볶음밥과 비슷한 볼로, 다른 말로 오쉬, 풍부한 육즙의 샤실리,
중앙아시아인들의 주식인 난 등 물가가 저렴한 중앙아시아의 음식에 매료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덧 6박 7일의 우즈베키스탄 일정이 눈 깜짝할 새 지나갔습니다. 다음 영상은 키르기스탄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